당시에 저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73년 여름 밤에 사우디의 파이잘 국왕이 이제 사막 쪽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리야드에 이제 궁궐로. 그런데 이제 딱 오다 보니까 빨간 불들이 막 있어. 유령불, 도깨비불 같은 빨간 불들 행렬. 불이 났나 어디? 차량 헤드라이트 아니? 야, 저건 뭐냐? 가서 봐봐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근로자들이 들고 있는 횃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야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IT 시설이 없으니까 횃불 들고 그걸로 불을 밝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파이잘 국왕이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있어? 야, 한국에 일 더 줘. 너무 심한 노동착취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노동법도 좀 엄격하고 또 이제 문화 자체도 바뀌어서 칼퇴근하는데 당시에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처럼 엄격한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오너가 일을 안 주고 계속 돌리고 시키면 노동 착취가 맞는데 이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처럼 야, 나 사무직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럼 내가 현장 나가서 당했다. 야간 근무, 주말 근무, 특근할래. 이래서 이제 힘들지만 보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00시간 넘어가면 일 좀 했네 이렇게 동료들 간에 그게 바로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죠. 오로지 그냥 일만 많이 시켜달라. 뭐 위험천만한 환경이나 이제 노동 강도로도 물론 힘들었지만 먹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힘은 바로 김치 아닙니까? 그런데 중동에는 김치가 없는 거예요. 중동 현지 음식은 그 당시 한국인이 너무 낯설어서요. 양고기는커녕 밥에 넣는 기름 냄새만으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김치의 짱기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소금물에 밥을 이렇게 말아 먹는 게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 택배 박스가 오면 그날 미치는 날이 돼요. 파티하는 날이야. 라면이 귀하니까 뒷거래를 한답니다. 담배 두 가지에 라면 한 봉지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일단 라면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라면은 주로 이제 주전자에 많이 들어요. 그렇지. 주전자야. 이유가 있나요? 주전자에 라면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먹으려고? 그 라면 맛이라는 것은 그게 동료가 감기 걸리고 입맛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 보약이네요, 보약, 진짜. 아니,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일하시고 나면 이거 딱 한잔 해야 되잖아요, 원래. 해줘야지. 근데 이슬람은 술이 금지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극복을 하려고 의지의 한국인 기가 막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냅니다. 뭐요? 김현우 씨, 저 이게 뭐냐? 싸대기잖아요. 싸대기 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싸대기주? 속성으로 만든 과일주인데 한 잔만 마셔도 엄청나게 이게 막 코가 삐뚤어질도록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은 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만들어서 몰래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은 왜 싸대기 이름이 싸대기예요? 그게 그냥 80도에서 90도입니다. 아이콘이지. 공업용 알코올 수준보다 더 높아요. 근로자들 중에서는 그 싸대기만 전문적으로 만든 기술자가 있어. 싸대기스트. 기술자. 그 술 만드는 방식은 이거예요. 드럼통에다가 건포도 한 봉지, 그다음에 이스트브, 설탕 한 푸대 그렇게 쟁여놓으면은 막걸리가 돼 있어요. 색깔이 똑같아요. 막걸리 색깔. 그 막걸리를 쉽게 말하면 열을 올리면은 불을 떼면은 나중에 그게 한 방울씩 톡톡 떨어지면 그래요? 한 병에 1.5, 한 병에 그때 돈으로 100달러. 얼마나 비싼 싸대기 술이네요. 그래서 그걸 좀 즐겨 드시는 분은 녹내장, 백내장이 돼요. 제일 먼저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 많이 버셨어요? 가셔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많이 벌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그 당시 임금 한국하고 한 2배 적게는 많게는 7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죠. 1,000만 원 넘는 돈을 월급으로 받으니까
그 한 달 월급으로 서울에 뭐 집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부에서 정말 잘한 게 자기가 한 달 일한 월급 보통 현장에서 10% 이상은 거의 안 줬어요. 돈 쓰지 마라 이거죠. 그 고생한 번 돈을 가지고 그 사실상 쓸 것도 없어. 그냥 다 그 돈 한국으로 다 보내버리겠네. 거의 90% 이상이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금을 장려하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다 보내셨대요. 어차피 식사는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화투놀이 한다고 이제 일부 이제 극소수의 인원들이 빠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자 쪽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제 송금 막 유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생활 모든 게 다 취급을 해주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담배 정도 뭐 비누 무슨 뭐 약 연도 뭐 그 정도지 뭐 아니 시장 갈 수도 없고 뭐 가까운데 마트가 없어요. 뭐 100km 가가지고 마트까지 100km. 이야.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돈이 쓸 때는 쓸 데가 없어요. 번 돈 뭐 쓸 데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벌고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송금액도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한 50%에서 70% 정도 더 이상은 못 보내게 이제 막혀 있었다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날에서도 쉽게 말하면 노동하고 수입을 창출했는데 왜 돈을 안 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개 같은 거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몰아준 다음에 그렇습니다. 파리나로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송금해라. 그 정도로 했다고 해요. 보통 이제 휴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래 근무하시는 분은 휴가도 거의 다 안 가요 그냥. 그 왔다 갔다 비행기가 그렇지, 바꿔가지고. 비행기가. 그 동료가 그 찾아가 보니까 적금 들고 예금 들고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이는데 일본은 그냥 신바람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출하는 또 가정이 있었어요.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차마 못 전해요. 아, 이 제비놈들 이거. 근데 중동에 돈이 많아도 얼마나 많았으면 임금의 차이가 7배가 나는 거죠?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난 다음에 중동 산유국들은 말 그대로 그냥 석유 한 방울로 검은 금을 퍼올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1인당 GDP가 500달러 수준에서 15,000달러.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이 정도로 커지니까 네네. 미국, 유럽에 투자 들어가고요. 부동산 사기도 하고 자기 개인 비행기에 자기 차를 실어서 이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스키 슬로프 짓고 다 만수로 되는 거지 뭐 그냥. 중동 같은 아빠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외제품 많이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워크맨, 워크맨. 워크맨.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 제가 뭐 우리 동네 그 오디오 가져와가지고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은 이건 뭐 틀어하면 동네 아가씨들 그냥 우리 골목 지나가면서 난리가 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음향이 안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니 넘어가요? 저는 그때 한 두 가지가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아라비아 공주를 한번 보고 싶어. 어디냐 이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공주를 사막 호흡하러 가서 어디서 봅니까? 그죠? 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그 공주님은? 어디? 독일로 향하는 파독 광부들. 막장에 도착을 했을 때 아비규환인 다름한 눈의 노란 천사. 인종적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해준 사건이 미래적이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국민들이요 떼창을 시작하는데요. 고향 생각 많이 나잖아요. 애국심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한 두 가지가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아라비아 공주를 한번 보고 싶어. 어디냐 이 아라비아 이 공주. 아라비아 공주를 사막 호흡하러 가서 어디서 봅니까? 그죠? 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그 공주님은? 백화점. 맞아요. 백화점. 아까 뭐 나오는 저
그것을 주별항 이런 데는 뭐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죠. 저 남부 제타 정도, 사우디. 항구 도시 큰 이런 정도에서는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의 밝은 조명에 네. 이렇게 이제 히잡을 싹 돌리시면은 정말 이뻐요. 굳이 또 뭐 그걸 보시려고 또. 정말 이쁘다고 하시잖아요. 언니 일을 안 했네. 하지만 타국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견뎌내고 실제로 우울증을 그렇게 많이 앓았다고 합니다. 중동 근로자였던 분의 회고에 따르면요. 밤마다 별을 보면서 가족 생활에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당시 중동 근로자 한 분의 편지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 드립니다. 누님과 조카들도 별거 없으시고 가게도 잘 되시는지요. 오늘도 섭씨 51도 시원한 냉막걸리 생각 간절합니다. 비행기 뜰 적마다 가고 싶은 내 고향 첫 달 봉급 26만 원 송금했습니다. 형님 다음에 만나 웃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요. 네네.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항상 순조롭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중동의 어떤 열악한 우편 시스템 때문에 수개월에 한 번씩 편지가 도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부고 소식을 늦게 접할 때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 상을 치르더라도 거의 뭐 99%는 올 수가 없었죠. 그나마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가 도착해요. 아하. 서울에서 보내면은 한 달 지나서 현장에서 봤는데 어느 날 그 편지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미치는 거. 불안하고 그냥 잠 못 자는 거죠 그냥. 가족들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렇죠. 예. 이런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네네. 달래주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방법을 하나 광고해냅니다. 저 사진 나오네요. 연예인 위문 공연단. 당시에는 현지에 있는 물건이 이제 조달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물건도 다 갖고 가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여자 연예인이 갈 수 없어요. 왜? 중동의 어떤 그런 엄격한 종교적 때문에 여성 연예인이 공연을 할 수 없는. 네. 아이고. 그래서 백남봉 씨가 여장을 하고 그렇네. 제일 여성스럽긴 해. 공연이 이제 하나 공연이 끝날 때마다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요. 애국가? 고향의 봄. 아유 눈물 바다지 뭐 그럼. 근데 이제 이 노래를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끝날 때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예. 사실 이제 타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향수병 아닙니까? 아빠가 떠나신지 저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예. 낯선 그래서 이제 1970년에 80년대 많은 분들의 18번이었던 가수 현숙 씨의 노래 타국에 계신 아빠 얘기입니다. 오늘 실제로 중동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노래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요? 이런 가족들의 모습이 중동의 아버지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든 이유였던 거였죠. 저리 공부시키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이런 노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죠. 제일 보고 싶으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때는 정말 미치도록 가족들이 그러셨죠. 아유, 힘들고 주로 그 몸을 때리더라도 한국 보내서. 방향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 편지 한 장이 가장 큰 위안이 되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그때 당시로 돌아가신다면은 중동으로 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미래를 그때 만들기 위해서 내 청춘을 불살른 곳인데 다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외국에 나서 돈벌이 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힘들더라고. 알겠습니다. 멋쟁이다. 올라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한쌤 말씀 고맙습니다. 중동 얘기 우리가 쭉 해봤는데 중동붐 이전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한 대한민국 레전드 따로 있습니다. 자, 전설의 인물들 누군지 한번 보시죠.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많이 본 그림이에요. 무슨 요원들 같죠? 있었습니다. 뭔가 표정이 다들 비장하신데요. 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한 이들 젊은 광부들은 3년 동안 일하고 돌아올 것이며 젊은 광부들의 앞날에 건강과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멋있게. 멋있어요. 아니 이렇게 단체로 멋있게 옷을 빼입은 이 청년들이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말끔하게 이제 정장을 차려입으신 이 청년들이 바로 독일로 향하는 모습인데 이 파독 광부들 물론 이제 지금 젊은 남성들만 나왔지만 야하게 차려입은 여성분들까지도 독일로 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당시에 왜 이제 그럼 젊은이들이 독일로 가게 되느냐 이 배경을 좀 알아셔야 될 텐데 60년대 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중동 건설 시작할 때보다도 훨씬 안 좋았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죠. 네네네. 당시 이제 전국 취업률이 30%고 그러면 10명 중에 취업한 사람 3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집권하던 박정희 정부가 야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거냐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먼저 인력 파견을 요청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굳이 왜 독일은 한국의 인력을 받으려고 했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강이적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원조는 라인강이죠. 독일이 그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이 시기가 되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급격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일들, 특히 남성들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광부, 여성들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이런 일들을 독일 분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선진국들이 다 적죠. 근데 필요한 직업이기는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한국에서 독일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인력을 파견하겠다. 사실 독일에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건 그랬을 것 아니었습니다. 같아요. 광부를 500명 모집한다는 기사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실리게 되는데요. 무려요 4만 6천여 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500명. 1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타지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중동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파독도 바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집할 때요. 제시된 월급은 600마르크로 당시 한국 공급생활자들 월급의 무려 8배나 됐답니다. 와. 많이 줬네, 많이 줬어. 당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희망 같은 기회로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접수처에는 전날 밤부터 밤새 줄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8배니까요. 그러니까 3년이라면 와.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 야. 동가 맥주. 방마다 독서실에 오락시설 갖추어. 지하 800m에서 콜라가 수도처럼 나온다. 무슨 지상 낙원 같은 느낌이야. 접수처에는 전날 밤부터 밤새 줄을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접수 종료 후에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노동청 앞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일쑤였고요. 그리고 지원자 중에 너무 똑똑하면요. 안 뽑힐까 봐 일부러 학력을 낮추기도 해요. 너무 똑똑하네. 예. 그리고 태권도 전국대 은메달리스트도 지원하고요. 이야. 경찰 출신, 무려 서울대 법대생까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지원 조건도 만만치 않았겠죠. 당시에 이제 뭐 대기업 입사 수준을 넘는 까다로운 관문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 실제 모집 공고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응모자 자격을 보시면 연령은 38년에서 52년 사이 출생자니까 20살에서 35살까지인 거고 신장은 160cm 이상, 체중 57kg 이상. 당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160에 57kg 이상 유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시 기준. 이게 이제 1차 서류 접수 통과되더라도 2차 시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력 테스트. 아, 체력 테스트. 아.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60kg짜리 쌀가마니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10초 버티기. 그리고 두 번째가 하체 근력 테스트. 앉았다 일어나기 30회. 지구력 테스트. 요거는 계단 오르기인데 5층에서 6층 높이 계단을 연속해서 올라가는 왕복 테스트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헉헉대면 탈락되는 거고. 힘든데. 힘들죠, 이거 힘든데. 광고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요. 네. 애국가 외워서 쓰기. 사절까지. 아, 외워서 쓰기. 여기서 뭐 아무도 못 가겠네요. 일단 스쿼트에서 저는 체격 조건은 되는데 체력은 안 돼. 체력 되는데. 체력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 뽑혔잖아요. 네네. 그렇게 소독에 딱 도착하고 막장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바로 실신합니다. 그래요? 왜요? 파독 광부 가셨던 분이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는데 첫 작업날 한국에서 다리 튼튼하다고 소문났던 친구가 30분 만에 쓰러져 실려 나왔습니다. 이야.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막장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